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늘의 뜻을 묻곤 했지요. 특히 한 가문의 대를 잇는 중대한 혼사를 결정할 때는 신랑과 신부의 타고난 운명을 풀이하는 사주궁합이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름난 두 양반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가는 큰 기대 속에 혼례를 준비했고 오색 비단에 술을 놓듯 정성껏 예물을 마련하며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길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두 젊은이의 사주를 풀어내어 부부의 연이 어떠할지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고 긴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내던 당대 최고의 역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이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려가던 역술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이내 단호하면서도 어두운 목소리로 모두가 듣기 싫어할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이들의 궁합은 최악입니다. 만약 이어진다면 불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양가 어른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혼례를 준비하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죠.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불안과 혼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비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드리워진 불행한 운명의 그림자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마다 정원을 거닐거나 서책을 무심히 넘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예정된 불행에 대한 소문을 곱씹으며 깊은 번민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거대한 운명의 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예측 앞에서 우리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길한 궁합의 연은 마치 먹구름처럼 두 사람의 관계 위로 드리워졌고 안타깝게도 그 그림자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혹은 혼례 전부터 두 사람은 사주가 만들어낸 깊은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죠.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타고난 운명 탓으로 돌리며 오해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따뜻해야 할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서로를 향해야 할 시선은 허공에서 엇갈리기 일쑤였습니다. 사소한 다툼조차도 어차피 안 될 관계라는 생각 아래 커다란 불화로 번져갔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은 점차 단절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신과 좌절감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각자 고독하게 밤을 지새우며 창밖을 응시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서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조차 이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주가 예언한 대로 흘러가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주가 예언한 대로 흘러가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걸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독과 불신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희망 없는 내일을 마주해야 했던 이들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문득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이 정말 사주 탓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운명으로만 치부하며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대로 손 놓고 좌절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인간 본연의 의지가 꿈틀거린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깨달음은 오랜 밤 홀로 고뇌하며 창밖의 달을 응시하던 끝에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삶의 지혜를 가진 현명한 어른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을 수도 있겠죠. 운명이란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만들어가는 발자국과 같은 것이라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가꾸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지 않소. 이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이
그들의 닫힌 마음을 서서히 열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뿌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려는 꾸준한 노력과 진심을 담은 소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하고 힘든 첫걸음이었을 겁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손은 아마 조심스레 떨렸을 테죠. 겹겹이 쌓인 오해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서로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심스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사주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 또한 당신의 차가운 눈빛에 제 마음이 얼어붙었을 뿐입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을 겁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풀려나오면서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다름을 운명 탓으로만 돌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타고난 성정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서로 다른 강물이 만나 하나의 큰 바다를 이루듯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조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는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오랜 오해가 씻겨 내려갔고 서로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진심이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질문에 상대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손을 잡았을 겁니다. 예정된 불행이라 여겼던 그들의 관계에 이제 막 희망이라는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외부의 예언이나 편견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와 소통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 잡은 두 손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이제 그들은 예정된 불행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계를 빚어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들은 날마다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몸짓 하나, 스쳐 지나가는 표정에서도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죠. 비록 과거의 상처가 문득 고개를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마주 앉아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갈등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치 정성스레 심은 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듯 그들의 관계는 점차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단단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냉랭했던 집안 분위기는 온기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이른 아침 고즈넉한 한옥마루에 앉아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거나 해 진력 정원을 거닐며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은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불길한 예언에 사로잡혀 절망했던 두 남녀가 어떻게 이토록 빛나는 관계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해했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란 단순히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오래된 관념이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들의 삶이 직접 증명해 보인 것이죠. 한때 그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뻔했던 사주책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책은 그들에게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역설적인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사주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계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요? 세월이 흘러 그들의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잔잔한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오래된 고택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로의 손을 굳건히 잡은 채 지난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깊은 연륜과 사랑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정된 불행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유로운 의지로 빚어낸 행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죠. 그들의 곁에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던 사주책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책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책 옆에 놓인 주름진 손이 굳게 맞잡은 모습만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그들은 사주라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으로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도는 외부의 예언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없이도 통하는 깊은 이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분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고택의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모습은 더 이상 불안으로 가득 찬 예비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짓는 평온하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정원을 거닐며 피어나는 꽃들을 함께 감상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들의 일상은 사주가 예언했던 불행과는 거리가 먼 아름다운 화음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비단 두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불길한 궁합에 근심 어린 한숨을 내쉬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의 깊어진 관계를 보며 놀라움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그들의 이야기는 소문처럼 퍼져나가 운명이라는 거대한 틀에 갇혀 절망하던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예정된 기륭화복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관계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젊고 패기 넘치던 두 사람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수많은 깨달음을 담은 깊은 주름들이 자리 잡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택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로의 손을 굳건히 잡은 채 지난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깊은 연륜과 사랑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던 낡은 사주책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책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책 옆에 놓인 주름진 손이 굳게 맞잡은 모습만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주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내면의 성찰과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정된 불행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유로운 의지로 빚어낸 행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사주라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으로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도는 외부의 예언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운명이나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소통을 포기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주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미리 판단하는 편견의 벽,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선입견의 잣대일 수도 있겠죠.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타고난 기질을 알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진심을 전하며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찾아가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운명을 선택하고 어떤 관계의 지도를 그려나갈 것인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때로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의 믿음이 때로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는 그 깨달음 앞에서 조선시대 그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불길한 사주 예언이 드리운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기적처럼 서로에게 진정으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불행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오히려 그 벽을 허물어뜨릴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던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첫걸음이었을 겁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솔직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감춰진 두려움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과 함께 진심을 털어놓으며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상처와 기대를 마주했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순간이 바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사주가 예언했던 불행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엮어주는 실타래가 되었던 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땅이 더욱 굳건해지듯 시련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혼인 관계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길한 사주를 맹신하며 염려했던 이웃들과 친지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사주라는 전통적 관념이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를 넘어 오히려 우리 내면의 성찰과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기울이는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정된 불행에 맞서 인간의 굳건한 의지로 관계를 재건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은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과 함께 큰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사주가 가진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정한 연결이라는 사실을요.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스한 미소를 주고받았답니다. 오래된 고택의 툇마루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정원을 거닐며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죠. 그들의 삶은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사주책이 놓인 탁자 옆에 서로의 손을 잡은 모습이 대비되며 운명을 넘어선 사랑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운명이나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소통을 포기하고 갈등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장벽 속에 갇혀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의 본질이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요인이나 이론적인 궁합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진실된 노력과 깊이 있는 이해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사주를 알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진심을 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이야말로 어떤 운명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이야말로 어떤 운명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들은 사주가 예언했던 불행한 운명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측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깊이를 더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의 바탕으로 삼아 작은 오해에도 침묵 대신 대화를 택하며 그들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그 어떤 말이나 운명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데 온전히 에너지를 쏟았죠. 예정된 불행이라던 역술가의 말은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역설적인 선물과도 같았던 셈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화목한 모습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당시의 통념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보며 사람의 마음과 노력이 그 어떤 타고난 운명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한때 불안과 염려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혼사는 이제 희망과 노력의 상징이 되었죠. 함께 걸어온 세월만큼이나 깊어진 주름과 백발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오래된 고택의 텐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햇살 가득한 정원을 거닐며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니, 오랜 세월 공들여 엮은 한 권의 책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했죠. 사주책이 놓인 탁자 옆에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모습은 운명이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성찰과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운명은 사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통과 이해 속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정된 불행에 맞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관계를 재건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주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옛날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운명이나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소통을 포기하고 갈등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장벽 속에 갇혀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의 본질이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요인이나 이론적인 궁합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진실된 노력과 깊이 있는 이해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사주를 알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진심을 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이야말로 어떤 운명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이 때로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를 관통한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는지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